자, 그러면은 로또 복권 당첨 등 행운을 불러온 꿈 중에 시체와 관계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시체라고 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 제목만 놓고 보면은 야, 역시 꿈이 반대야. 시체 꿈이 이게 무섭고 안 좋은 건데 어떻게 시체 꿈을 꾸고 복권에 당첨이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꿈의 언어인 상징으로 보게 되면은 시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체는 보통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시체와 관계된 꿈이 상징 의미로 갖다가 성취된 업적, 작품, 재물, 유산을 상징하고 또 사건 인상, 비밀스러운 일, 거창스러운 일, 부채, 뭐 안 좋게는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시체 꿈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체의 꿈이 이 경우에 이제 좋은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시체가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좋은 거지 시체가 나가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갖다가 내가 가지고 들어오는 꿈이 좋은 꿈이지 시체를 갖다가 내다 버리면 재물을 잃게 돼요. 또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면 성사시켰던 게 수포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시체는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내가 갖고 들어오는 것이 시체로 상징된 어떠한 업적이나 성취나 결과를 내가 얻게 되는 것이고 시체를 갖다가 내버리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시체가 되살아나도 역시 안 좋다. 앞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느 부동산 중개업자가 꿈을 꾸는데 이렇게 덤프트럭이 와서 시체 한 15구 정도 휙 부려놓고 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시체 중에 한 서너 개가 뻘떡 일어나더니 걸음아 나살을 하면서 그 덤프트럭을 쫓아가서 타더랍니다. 그 후에 신기하게도 부동산 계약이 뭐 한 달에 한두 건 하면 잘하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한 15건의 계약 성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서너 건은 그냥 수포로 취소되는 일이 일어났죠. 꿈에 아마 서너 개의 시체가 다시 뻘떡 일어나서 덤프트럭에 가지 않았다면 15개 정도 계약을 다 성사시켰을 겁니다. 또 이런 사례가 아까 있죠. 어느 영화 감독의 사례입니다. 어느 영화 감독이 이제 꿈에 길가에 시체가 질비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꿈을 꾸고 제했던 영화가 대박을 터뜨렸다. 제가 알기에 친구라는 영화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라는 영화가 이제 대박을 터뜨리기 전에 길가에 시체가 질비하다. 그러니까 시체를 가지고 오든지 또는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보고 자기의 영향권 안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길가에 시체가 질비한 꿈을 꿨다. 그래서 이제 이 시체라는 게 상징적으로 어떠한 업적이나 결과, 성취물 또는 재물을 뜻한다. 그래서 시체가 의외로 상징 의미로는 좋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갖다가 성취, 작품, 재물, 유산, 그래서 시체를 가지고 오거나 시체가 나한테 이렇게 떨어진 경우에 좋은 일을 실현됩니다. 복권의 사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복권 시절에 꾼 꿈인데요. 좀 오래된 사례지만 꿈에 4구의 시체를 봤답니다. 4구의 시체를 봤는데 이 꿈을 꾸고 이제 복권에 당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역시 시체가 재물의 상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에 시체 꿈을 꾸고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상징적으로는
어떠한 업적이나 성취물 이런 걸 뜻한다. 오히려 시체가 살아나는 꿈이 안 좋다. 또 시체가 나한테서 도망가는 게 안 좋다. 시체를 걸머지고 오거나 시체가 집안에 들어오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증 사례로 시체를 보고 복권에 당첨됐으니까 이게 좋은 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시체가 좋은 꿈이다. 자, 그러면 이것도 재미난 거. 예를 들어서 이런 또 사례가 있는데, 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시체에 불이 활활부터 타는 꿈은 좋지만 불은 나지 않고 연기만 나는 꿈은 흉몽에 속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의 또 사례에 보면은 새로 이제 음식점을 갖다가 이렇게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꿈에 가게에 시체가 들어와서 불 붙은 시체가 들어오는 꿈을 꿔요. 그래서 이 가게에 불 붙은 시체가 들어와서 있는 꿈을 꾸고 한 3년간 장사를 잘 합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아주 장사가 잘 됐는데 또 3년 있다가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시체가 불은 나지 않고 연기만 나는 꿈을 꾸고 또 이제 가게를 좀 이렇게 말아먹는 좀 안 좋은 일로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에 불이 활활 타는 꿈, 이런 꿈은 좋은 꿈이죠. 또 이게 아마 맞는지 몰라도 어머니 시체에 불을 붙이는 꿈, 그런 꿈을 꾸고서 사례인데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평양에 가서 이렇게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이렇게 음식 준비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시체에 불을 붙이는 꿈, 그것도 역시 좋은 일이 실현됐습니다. 어머니 시체에 불을 붙이는 꿈을 꾸고 정상회담 만찬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이런 거 좋고, 또 요게 이제 낙첨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재미난 사례인데 요거는 아슬아슬하게 복권에 떨어진 사례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복권에 떨어진 사례인데 어떤 꿈을 꿨길래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느냐. 낙첨된 사례. 꿈속에서 시체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 시체가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꿈속에서 시체를 이렇게 세웠는데 딱딱해진 시체를 겨우겨우 이렇게 세워놓고 물을 나섰는데 시체가 다시 쓰러졌다. 그런데 이 꿈을 꾼 후에 주택복원 시절에 앞에서부터 따따닥 맞아가다가 마지막 숫자에서 그만 틀려지는 일로 실현된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로 발식에 꿈속에서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게 좀 안 좋죠. 시체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놈의 시체가 다시 쓰러졌다. 그래서 맨 마지막 번호가 잘못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속에서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거, 근데 이걸 다시 쓰러졌다. 이런 실증 사례가 있으니까 꿈의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세워놔야 되는데 이게 다시 쓰러진 거, 그것이 낙첨된 사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당첨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역시 당첨된 사례인데 땅속에서 시체가 벌떡 튀어오르는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꿈 같죠? 시체가 탁 튀어올랐으니까. 아까 좀 전에 시체를 세워놨는데 쓰러지는 꿈을 꾸고 아슬아슬하게 낙첨됐는데 딱 시체가 꿈속에 튀어오는 걸 두고 요게 1등에, 주택복원이 1등에 되는데 요 그 전에 자, 요걸 한번 보기 바랍니다. 구입하기 전날 땅을 파는데 동전이 100원, 10원짜리부터 50원짜리 차례로 나오더니 나중에 시체가 불쑥 튀어올랐다. 그래서 요때 동전이 나오는 거는 이제 돈과 관계되니까 땅을 파는데 땅 속에서
뭐 이런 꿈을 꿔도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땅 속에서 10원짜리 동전부터 500원짜리 동전이 튀어나온다. 아, 이것도 역시 재물관에서 좋구나. 근데 결정적으로 시체가 불뚝 튀어나왔다. 이때 시체는 어떠한 업적, 완성물, 성취물, 재물 이권으로 해서 1등에 당첨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튀어 올랐다. 오른 걸 갖다가 보는 거죠. 요거 하나 요걸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한 꿈속에서 무언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소유 획득의 의미를 지닌다고 그랬죠. 보는 것만으로도 소유나 획득의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서 태몽에서 연못 속에 잉어를 봤어요. 내가 저 잉어를 붙잡은 건 아니지만은 잉어를 보는 것만으로 소유의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죠. 연못 속 잉어를 봤다. 요것만으로도 태몽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어떠한 소유나 확보의 의미가 있고, 여기 시체는 어떠한 업적이나 성과물,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으로 꿈속의 시체가 튀어오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유나 확보가 되고, 이렇게 황당한 정계의 꿈이 상징적인 미래의지 꿈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의 미래의지 꿈의 특징은 현실에서 꿈의 실현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기가 굳이 복권을 안 사더라도 어느 식당에 가서 개업기념으로 한 장 받은 게 당첨이 된다든지, 자기는 안 살려고 그랬는데 술 한잔 먹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바로 로또 파는 가게가 눈앞에 있어서 안 사던 로또를 사게 된다든지, 어찌 보면 전자동 시스템으로 이러한 상적인 미래의지 꿈의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경우에도 이제 뭐 좀 유사한 거죠. 이것도 역시 뭐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죽은 형수가 되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꿈이다. 그러니까 죽은 형수가 바로 뭐가 됩니까? 시체가 되는 거죠. 형수가 죽었다가 되살아났다가 다시 죽었다. 그래서 이 죽는 것이 어떠한 완성이 됩니다. 시체 개념으로.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복권이 안 될 뻔하다가 결국은 되는. 그러니까 되살아났다가 다시 죽는다는 것은 현실에서 안 될 뻔하다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그 과정을 보면은 주택복권 이전의 당첨자의 얘기인데, 죽은 형수를 염해서 죽은이의 몸을 식히고 옷을 펴서 염을 했는데 되살아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했더니 형수가 다시 죽었다. 이런 꿈을 갖다가 해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뻔하다가 당첨되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참 합리적인 거로 보십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다. 어떤 일이 한때는 성사되었으나 수포로 돌아가고 어려운 낭을 신 다음에 다시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 복권 추첨 과정에서 불발이든지 걸려서 나오지 않다가 또는 번호가 뽑힌다든지 해서 힘들게 복권에 당첨이 된다. 뭐 아슬아슬하게 안 될 뻔하다가 된다. 자, 요 얘기는 또 많이 했는데요. 이전에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죽은 형수가 꿈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조사의 꿈에 나타났지 영영이 이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누차 말씀드렸지만 꿈의 상징기법의 하나이다. 그런데 왜 형수가 나타났느냐? 뭐 형수가 좀 다른 사람보다 각별한 관계에 있었다. 이런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꿈의 상징기법이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실제 뭐 영영 존재 이런 거는 없고. 자, 또 이제 요런 꿈을 꾼 사람이 있습니다.
시체 더미에 아까 불을 지르는 꿈이다. 이것도 역시 상당히 상징적으로는 좋은 꿈이죠. 그래서 좋은 표상이 지금 두 개가 겹쳐 있지 않습니까? 시체 더미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시체 더미에다가 불 지르는 꿈을 갖다는데 그 우생순 대박이다 이렇게 그 그림에 쓰여 있는데요. 그 왜 영화 있죠? 영화 중에 그 어떤 영화가 있습니까? 이런 영화가 있죠.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생순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핸드볼 선수의 실화를 다룬 영화죠. 그런데 이 영화를 이제 그 핸드볼 선수가 이제 좀 나와야 되니까 실제로 이제 그 훈련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여기에 이제 조은지라는 그 배우가 꿈을 꿨는데 요런 꿈을 꿨습니다. 역시 이 꿈의 내용을 갖다가 한번 보기 바랍니다. 꿈의 내용이 어떤 꿈이냐? 판잣집 같은 데서 내가 걸어 나가는데 눈앞에 열을 잘 맞춘 시체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더라. 왜 그런지 모르는데 내가 시체들에게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시체들이 불타기 시작하는데 정말 장관이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시체 꿈이 어떠한 결과물, 성취, 업적이라고 그랬는데 또 거기에다가 불 지르니까 불이 번성하고 번창하는 상징이 돼가지고 시체에 불 지르는 꿈이 엄청 좋다. 결국은 이 꿈으로 인해서 우생순이 영화로서 그래도 좀 잘 된다. 좀 대박에 가까운 성적을 거둘 거라는 걸 꿈으로 예지하는 거죠. 시체에다가 불을 붙이는 꿈이 좋다. 근데 이제 이 꿈을 꾼 조은지라는 배우 입장에서는 영화가 잘 될 것을 예언했는데 만약에 영화 이런 배우가 아니라 일 개인이 이런 꿈